안녕하십니까, 안뱅입니다. 오늘은 이 아이폰 14 프로에 렌즈를 장착하면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에이펙스의 이 두 배 렌즈를 아주 쏠쏠이 잘 사용했어요. 요거를 아이폰 12 미니서부터 12 미니, 그 다음에 아이폰 13 프로, 그 다음에 아이폰 14 프로가 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는데 딱 검색을 했을 때 딱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 케이스까지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13 프로도 굉장히 이 카톡티였기 때문에 이 렌즈 마운트부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죠. 물론 12 미니도 튀어나왔지만 13 프로가 더 튀어나왔어요. 그런데 이 14 프로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14 프로는 완전 더 튀어나왔어요. 이게 지금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나 많이 튀어나왔습니다. 훨씬 튀어나왔죠. 그만큼 이 14 프로 카톡티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예요.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할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테스트를 해봤어요. 해봤는데 이게 정말 아무런 지식 없이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장 찍어봤는데 이게 13 프로 때에서도 그렇고 12 미니 때는 그나마 이 최소 초점 거리가 괜찮았어요. 그런데 이 13 프로 와서는 더 거리를 두고 찍어야 했죠. 그런데 이 14 프로는 완전히 거리를 멀리 벌려서 찍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이 기본적으로 14 프로의 메인 카메라의 최소 초점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좀 뒤에서 찍어야 되는데 렌즈를 장착하니까 더 뒤로 가서 찍어야 되더라고요. 이 결론에 대한 스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괜히 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. 이게 뭐 잘 만들어졌어요. 이게 굉장히 렌즈랑 딱 부착이 잘 됐고 여기는 스틸 재질이기 때문에 탄탄하고 좋습니다. 케이스 자체는 좀 허접하지만 이 마운트부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그래서 이 녀석을 장착을 해보면은 짜잔, 요런 모습이 됩니다. 네,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극소수시지만 그래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최대한 고퀄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참 많이도 몸부림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렌즈로 과연 이 14 프로가 기본 센서가 커져서 화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거기 이 렌즈까지 장착하면 더욱더 이 아웃포커싱이라든지 또 이 망원의 효과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최소 초점 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들이대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. 참 많이 아쉬워요. 그렇지만 이 14 프로부터 2배 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장착하고 2배로 찍게 되면 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48mm에 또 2배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96mm가 되지만 이게 사실 정확히 2배가 안 나와요. 한 1.7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 7, 80mm 정도 사이에서 이 렌즈를 장착하고 2배로 찍게 되면 정말 망원 효과 또 그 다음에 이 4K의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메인 카메라의 그 큰 화소와 그 훌륭한 화질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해요. 그래서 한번 직접 테스트한 사진들,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의미가 없어요. 좀 뒤로 가서 찍거나 가까이 가서 찍기 때문에 크게 뭐 망원의 압축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합니다. 사용할 일이 좀 적어요. 그렇지만 이제 실내에서 카페를 찍거나 뭐 사물을 찍을 때는 이 망원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내 화질을 위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조명을 껐고요. 그 다음에 이 신상인 것 같아. MD 와이프가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구매를 하게 된 이 머그 되겠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릇을 또 챙겨와 봤어요. 좀 레트로한 느낌에서 좀 찍어보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우선은 자, 이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. 장착을 했는데 정말로 뒤로 가서 찍어야 돼요. 자, 옆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걸 찍으려면은 진짜 이 정도 거리에서 찍어야 됩니다. 이 정도 거리. 굉장히 멀쩡하게 가까이서 들이대고 싶지만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면 초점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가야서 찍어야 됩니다. 작은 물체로 찍기에는 너무나도 뒤로 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렌즈를 빼고 이렇게 들이대야 돼요. 근데 얘도 이렇게까지 들이댈 수는 없고 이 정도 들이대니까 더 크게 찍을 수는 있겠죠. 자, 두 개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 렌즈를 장착을 하면 오히려 더 작게 찍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찍을 경우에는 무의미해요. 차라리 이 렌즈 없이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두 배 줌을 더한다 하면은 이제 멀리 가서 찍어야 되는데 두 배를 하게 되면은 더 크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2배로 찍으면 이렇게 꽉 차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
있고요. 물론 이 렌즈 없이도 2배로 찍으면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렌즈를 장착하면 이 배경의 압축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착하는데요, 이 더 망원일수록 센서에서 나가는 게 이렇게 돼서 뒤에 나오는 이 배경이, 그래서 배경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망원 사진이 제품 촬영을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왜곡도 줄일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2배 줌에다가 이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더욱더 큰 망원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서 배경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렌즈를 끼고 하면은 더 뒤로 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, 이렇게 되면은 이 불필요한 배경이 이만큼 나올 수 있는 걸 요만큼밖에 안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렌즈를 쓸 때 14%의 경우는 이 최소 출전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물체를 크게 찍으려면 이 렌즈를 장착하면 더 작게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2배는 필수로 생각이 되고요. 대신에 이 녀석으로 이제 놓고 찍으면은 1배율일 경우는 이 정도 화각으로 찍을 수 있다. 그렇지만 얘 렌즈가 없이 찍게 되면 좀 쟁반이나 이 접시가 조금 더 광각이기 때문에 왜곡이 돼서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단점들 때문에 이 녀석을 장착을 하고 사물을 찍게 되는데,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물건을 찍을 때 이 14%가 화질이 좋아서 이걸로 찍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, 제가 누누이 언급을 하지만 더 광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 들이대서 찍으면, 가까이 들이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가까이 들이대면은 굉장히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 렌즈를 활용해서 찍거나 아니면 2배 렌즈로 활용을 해서 찍으시면 좋습니다. 근데 14%는 이제 2배가 기본이 장착이 돼서 물론 크롭을 하는 방식이지만 꽤 준수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카메라를 조금이라도 더 대체할 만큼의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렌즈를 장착하고 2배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2배로 하게 되면 진짜 더 멀리 가서 찍어야 됩니다.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더 배경을 정리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. 그래서 광각으로 찍으려면 이 판이 더 넓어야 되는데 망원일수록 더 좁은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찍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된다. 제가 이제 밖에서 찍어봤을 때는 사실 이 렌즈를 끼고 1배율로 찍은 거랑 렌즈를 빼고 2배율로 찍은 거랑 이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이 앞에 있는 피사체만 신경을 쓰지 뒤에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. 4,800만 화소 그대로를 얻고 싶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뭐 이 렌즈로 달구선 그냥 찍나 아니면 렌즈 없이 2배로 찍나 뭐 큰 차이도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이 녀석을 들고 뭐 렌즈 끼고 빼고 하는 것보다 그냥 2배로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. 요거랑 2배로 해서 찍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. 그 차이를 보시면 약간 차이가 나시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텐데,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찍을 수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야외에서 찍는 거는 글쎄요, 야외 찍는 용으로는 이 녀석은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렌즈 없이 찍는 게 더 화질의 그 또렷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찍는 게 낫기 때문에 굳이 렌즈를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실내에서 뭐 제품을 찍거나 뭐 이런 음식 사진을 찍는데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약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이 아웃포커싱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. 1배율로 찍으면은 진짜 이거는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데 2배로 당겼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극적으로 찍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리얼함을 위해서 짜자잔 크로와상을 하나 넣고 1배율로 찍으면 뭐 이런 느낌이지만 2배로 놓고 찍으면 더 당겨서 찍을 수 있는 뭐 이런 느낌.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. 그러면 또 같은 환경일 때 없이 찍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, 1배율로 찍으면 진짜 이거 뭐 완전 이런 느낌입니다. 이런 느낌. 그렇죠. 2배율로 찍으면 약간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보이시죠? 아예 이어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거까지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찍을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걸로 담게 되면 바로 빼고는 조금 느낌이 덜하죠. 자,
AF도 빨라요. 14 프로가 AF가 빠르고 확확 바뀝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한번 렌즈를 장착을 하고 찍어봤습니다. 뭐 실내에서 촬영하는 거는 어쨌든 망원 효과에 있어서 또 배경을 정리하는 효과에 있어서 이 렌즈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 렌즈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, 그리고 이 케이스가 13,000원, 4,000원대고 요 렌즈가 한 2만원대였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문해서 뭐 찍어보시면 나름 또 이걸로 카메라 찍는 느낌도 나고 재미있습니다. 배경으로 찍어봤을 때 뭐 보케나 이런 것들 크게 비교, 막 빈망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냥 2배로 찍나 이 녀석을 장착을 하고 찍나 뭐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. 좀 확실한 거는 이 녀석을 달고 찍었을 때 보케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은 있고, 이 녀석을 띄움으로 해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. 소프트해지는데 그거의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이 더 배경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. 그런 거 아니라면은 뭐 이 녀석으로 배경을 찍을 때는 추천하지는 않고 이 녀석으로만 찍어도 충분하다. 그렇지만 뭐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뭐 세팅을 해서 찍거나 할 때는 이 녀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